네, 안녕하세요. 대박신고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역시나 쉽지 않은 우리 시장입니다.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우리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3,030선까지 밀렸다가 3,070선까지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란불을 여전히 켜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줬죠.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연기금은 끝내 팔자로 장을 마쳤고요. 또 외국인도 역시나 5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개인만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의 하락은 조금 더 컸습니다. 1.85%, 2% 가까운 하락률로 장을 마쳤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장의 조정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불안함과 또 조급함보다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인내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선택한 종목이 좀 잘 선택한 종목이라면 결국은 그 종목은 끝끝내 빨간불을 켜낼 겁니다. 오늘 대박친구 함께 하시면서요. 내 종목 잘 선택한 종목인지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대박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코드 스캔하면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로도 소통 가능합니다.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에 QR코드가 크게 나가고 있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QR코드를 카메라에 가져다 대면 코드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고 바로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요. 네. 코스피 시장 오르락 내리락 하다 결국은 또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뭐 오늘 장중에 아까 우리 애건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연기금이 매수세가 마감 전까지는 플러스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동시효과에서 탁 반전이 돼서 또 아직은 또 연기금이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결국 이제 수급들이 뭐 조금 꺾여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미국 시장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나스닥보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S&P보다 뭐 테슬라가 속해 있는 아니면 또 이제 IT 기업들이 좀 많은 이제 나스닥의 지수가 조금 더 이제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내도 물론 이제 뭐 테크 기업들이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둘 다 있긴 한데 결국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뭐 2차 전지 업종들이라든지 뭐 반도체 업종들이라든지 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나름 좀 선방하는 모습이 장중에 보이긴 했으나 좀 아쉬운 흐름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좀 2월 달 들어와서 또 1월 중순부터 좀 많이 꺾인 흐름이긴 하지만 결국 지금 아직 유동성도 지금 아직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제 수출 지표들이 지금 4개월 연속 호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년 대비 실적 모멘텀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 매우 지금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또 이 구간을 지나간다 그러면 분명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세심하게 이제 전략을 이제 보자 그러면 우리가 좀 고점에 있는 그런 업종들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장중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어쨌든 중국이 유동성을 축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불안감도 계속 시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동성 흡수한 건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있기는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사실 저는 눈여겨봤던 게 어제 또 온라인 무료 방송 하실 때 이제 보안주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오늘장에서 보안주 흐름이 좋았어요. 네, 뭐 장중에 뭐 작게 간 종목들 한 2%,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한 15% 이상 이렇게 뭐 크게 올라간 부분이라서 결국 이제 비트코인 테마에서 보안주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 시나리오 매매는 좀 적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업종들 말고 또 이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보고 거기에 이제 연관돼서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그런 파생된 전략들이 요즘에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네. 특히나 저희가 방송 전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참 개인 투자자로서 쉽지 않은 장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네, 쉽지 않죠. 예. 네, 많이 쉽지 않아요, 진짜 요즘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지금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다. 네, 이렇게 아직, 보시는 네. 그런 흐름인 것 같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중요한데 네. 자, 이런 부분들을 또 대박 친구에서 저희가 또 도와드리잖아요. 네, 예. 뭐 항상 제가 끝나고 이제 온라인 방송도 하고 음. 또 제가 스트림 방송도 해드리곤 하는데 결국 최근에 제가 이제 6월 들어와서는 이제 고점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더 갈 흐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조정 장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많은 업종들을 제가 많이 관심 종목들로 표출해드렸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고점 있는 종목들이 뭐 계속 이제부터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또 오늘 잠깐 얘기하기 전에 오늘 뭐 제가 장 마감 이후에 골드만 또 삭스 증권사에서 예. 아시아 증시안에서 이제 대한민국 3,200포인트보다 더 높은 지수 좋게 보고 3,700. 있더라고요. 네, 예. 3,700까지 목표를 대한민국 시장을 더 넓게 봤어요.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 이제 실적도 매우 좋아지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비추어 봤을 때 대한민국 주요 산업들이 핵심 어떻게 보면 좀 산업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흐름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인데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이 예.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월 달 좀 조정돼서 이 종목을 포트를 아예 뺀다 이거보다는 지금 만약에 비중을 좀 줄이실 분들이 있다 그러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제가 대표적으로 좀 그런 업종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업종들 중에서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우리 대박 친구 여러분들이 특공대 여러분 많이 언급을 드렸잖아요. 예. 대표 이제 신세계,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차트 흐름 본다 그러면 결국 2020년도 1월 달 20년도 1월 달에 주가가 아직 회복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중국의 유동성의 다시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과의 또 경기, 백신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많이 소외됐던,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떨어졌던 아니면 작년 1월 달 고점보다 아직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작년 1월 달보다 이게 작년 1월 달 주가인데 1월 달 6만 원 했던 주가가 지금 이제 8만 원, 이제 9만 원까지 올라갔다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이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재도약 시점 앞에서는 좀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2월 말부터 그리고 3월 초 아니면 중순까지는 좀 소외된 업종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비트코인 가는 흐름에서 제가 보안주를 봐야 된다 예. 말씀드렸고 요번에도 테크주를 그러니까 반도체든지 2차 전지 업종들을 대체할 만한 또 주요 업종들을 제가 또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보신다 그러시면 네. 제가 이제 수익률이 어렵긴 하겠지만 수익률이 조금 미흡하신 분들은 좀 관심 종목을 잘 좀 구별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이 끝나고 이제 스트림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참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9시 30분에 무료 방송 온라인 스트리밍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수가 지지부진하지만 정말 철저한 개별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빨갛게 불타오르는 종목들은 또 여전히 빨간 불을 켜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미리 또 정보를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꼭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영상 보고 와서요. 종목 구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대박친과 함께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코드 스캔하고 참여 코드 201번 입력하시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구출 원하신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의 종목을 구출해 드리기 위해서 또 빠르게 달려봐야겠죠. 일단 실시간 소통방으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정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범쌤. 뉴입니다. 125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0%인데 손실이 지금 마이너스시겠죠. 12.52% 거의 한 13% 정도 되시는 상황이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엔터, 예. 네, 엔터 이제 회사인데 최근에는 그 엔터 뭐 수출이라든지 이거보다는 OTT 관련주로 해가지고 최근에 올라갔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엔터 관련주에서는 뭐 흐름이 좋은 업종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중소형 중형 어쩌면 연예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초록뱀이라든지 제작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흐름이 좋았고 엔터 관련주에서 이제 빅3를 할 수 있는 뭐 SM, YG, 뭐 JYP 이런 회사들은 최근 주가가 한두 달 동안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엔터주들이 부활이 신호탄이 나오면서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고 새로운 테마 뭡니까? OTT 시장이 좀 더 커진다는 이슈를 받고 나서 이제 좀 많이 올라간 이제 종목으로 흐름을 보여지는데 최근에 어쩌면 단기간 안에 조금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조금 박스권 구간으로 가다가 최근 증시가 조금 어제 오늘 뭐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바닥에서 이제 올라간 흐름이 4,000원 부근에서 한 2배 정도 올라간 흐름이라서 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이 종목이 아무리 좀 실적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000원 이 8,000원 지지 라인대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툭 깨진다 그러면 61선까지도 아마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실적은 이게 지금 실적으로 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테마성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이라 그렇죠. 뭐 실적이 지금 분기 실적들이 그렇게 뭐 크게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예. 테마적인 흐름이라 8,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 축소 흐름으로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아쉽지만 8,0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비중 축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하방 라인에 8,000원 선으로 잡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부터가 구조 바랍니다요. 네. 네. 도와주세요, 범쌤. 텔콘 RF 제약이죠. 7,17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이것도 평단을 낮춘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약 회사들 중에서 결국 이제 패턴이 3개예요. 패턴이 3개냐면 뭐냐면 6월 달에 고점 맞고 아직까지 회복이 못한 종목들 그리고 9월 달에 떠서 9월 달에 고점 맞고 아직 회복 못한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12월 달에도 고점 찍고 아직 회복 못한 종목들 이렇게 좀 3개주로 나뉘는데 이제 9월 달에 고점 찍고 떨어진 종목이 이제 테콘이네요. 테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테콘이 이제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보전 테마로 이제 엮였다가 이제 비보전이 상장이 되면서 최근에는 비보전을 엮인 게 아니고 9월 달에는 나스닥에 상장한 휴머니젠 제약 어떻게 보면 상장 회사 이제 코로나 이슈로 한번 엮여가지고 KPM 탱크라 텔콘 RF 제약 그 두 개가 동반 같은 테마로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명확하게 뭐 실적 모멘텀도 아직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치료제 안에서도 아니면 제약주 안에서도 뭐 실적 모멘텀이 있다든지 아니면 강한 어떻게 명분이 되는 그런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텔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알려져 있는 흐름은 좀 보이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실적 부분은 그래도 분기 실적들이 지금 2분기, 3분기 영업이익 때는 좀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별도 이게 텔콘 같은 회사가 제약이지만 사실상 제약 파트 안에서
매출이 크게 나오는 흐름은 아니고 이게 합병이 되다 보니까 RF 제약이라는 이름을 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 회사가 제약 말고도 5G 통신 관련 부품 회사도 같이 병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IT 이력도 한번 흐름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 5,000원은 지금 흐름에서는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000원이 깨져서 한 4,000 중반대까지도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비중 축소하기는 좀 아깝다. 왜냐면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아직 테마가 다른 부분에서 엮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지금도 많이 하신 것 같았으니까 7,000원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한 6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좀 홀딩을 좀 길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손절보다는 홀딩 관점에서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보다는 홀딩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문자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알로이스고요. 비중은 30%, 지금 들어간 가격은 5,079원입니다. 힘드시대요. 네. 네. 오늘 힘든 분들 참 많으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패턴들이 아까 고점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떨어진 그런 종목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아니면 계속 이제 아까 지금 텔콘처럼 계속 지지부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요즘 주식시장이 좀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길 수는 없거든요.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그래서 결국 이제 고점에서 들어갔을 때는 기대 수익률을 좀 짧게 좀 빠져나오는 전략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알로이스 같은 부분은 지금 안드로이드 OTT 박스를 같이 멀티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흐름 보니까 실적 부분은 올해 좀 많이 개선이 좀 된 부분이긴 합니다. 영업이익대가 한 지금 44억 정도 좀 나온 흐름이라서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2019년도에 가지고 쭉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긴 한데 만약에 이 전저점이 이탈된다고 하면 그럼 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오래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비중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4,100원. 4,1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1개월 이상 횡보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이 종목이 21선을 타고 간 게 작년 12월 달부터 21선을 타고 올라간 흐름인데 21선이 이탈되는 라인대가 4,100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 흐름에서는 4,100원이 종가에서 이탈한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요즘 특히나 제약바이오주 힘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만 떨어져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이제 구조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결국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종목이 떨어지느냐 이걸 계속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실적도 도와주고 그렇죠? 치료제도 만들었고 그리고 계속 대규모의 어떤 공장을 더 짓고 있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느냐 이 부분 본다 했을 때는 요즘에는 종목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 뭐예요? 테마가 우선순위가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반도체 시장에서 촬영용 반도체라든지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주가가 흔들리는 흐름 보면 결국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 때가 반도체가 안 가는 시기인 거고요. 또 제약바이오도 만약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시기가 아직 안 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세 가지로 나뉩니다. 6월달 고점 찍고 떨어진 종목과 9월달에 고점 찍고 떨어진 종목 그리고 12월달에 고점 먹고 떨어진 종목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12월달에 고점 찍고 떨어진 종목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6월달에 고점 먹고 떨어진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바닥권에 있는 애들은 다시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보여지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달에 이제 고점 맞고 최근 떨어진 흐름이라서 이게 그래도 좀 2월에 급등이 한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물론 윗골이긴 했지만요. 그렇죠. 2월 달에. 2월 달에.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기 이평선인
121선이 오늘 툭 깨졌단 말이죠. 그러면 예. 이 흐름이 결국 이제 흐름 속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대신 셀트리온은 뭘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흐름은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 그룹, 바이오 그룹 통틀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대한민국 1등 기업이다. 이게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다 이런 우리가 인식이 있듯이 결국 이제 바이오의 실적은 또 셀트리온이 책임지고 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좋은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단기적인 흐름은 아직 120에서 이탈되다 보니까 아마 3월 구간 안에서도 조금 박스권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좀 관망 상태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20만 원 만약에 중반대까지 좀 온다고 하면 25만 원이라든지 이런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2차 매수,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일단 뭐 손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관망하시는 흐름이 또 좋아 보입니다. 네,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35만 4천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또 40%가 되시다 보니까 네. 조금 더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많이 힘드시긴 할 텐데 예. 셀트리온을 뭐 어떻게 보면 실적을 못 믿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믿을 제약회사가 없어요. 솔직히 그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좀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좀 더 길게 보시고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라. 네. 홀딩 관점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약간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바이오 대장 범쌤, 예쁜 혜연 앵커님 구조해주세요. 네,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고요. 8,2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35%시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게 요즘에 이제 제약 업종들이 솔직히 이제 차트보다 뉴스가 우선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결국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뭘 재료도 많이 체크를 하고 또 그리고 차트 분석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요즘 제약 업종들은 차트의 분석이 솔직히 좀 의미는 없어요. 대부분 좀 꺾여 있는 흐름에다가 뉴스 하나 뜨면 뭐 상한가 간다든지 뭐 막 크게 떨어졌다가 갑자기 뉴스 하나에서 뭐 20% 30%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종목이 좀 꺾인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요. 그래도 차트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중기 이평선이라는 게 뭐 121선을 많이 말하고 있고, 결국 지금 과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8월 달 이후에 이게 지금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결국 이제 콜드체인이라든지 이런 백신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바이오가.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 이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61선 이탈된 부분이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살짝 이탈됐다가 다시 한번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1월 25일 날 급등이 나왔다가 또 최근 들어서 뭐 바이오 업종들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시장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부분인데, 121선 이탈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딱 이렇게 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뭐 최근에 뭐 신일제약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딱 121선 깨지면서 좀 오래 걸리는 흐름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일제약도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3월 달부터 쭉 올라가다가 120에서 이탈하고 나서 추세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식품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도 결국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회사 모멘텀을 좀 믿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단기라든지 아니면 차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여기 전저점 4,700원이 121선 이탈 라인인데다가 전저점 이탈 라인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4,700원 부근 안에서는 일단 비중을 조금 더 줄여주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구조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센스가 올라왔네요. 아이센스고요. 들어간 매수가는 27,700원, 비중은 20%입니다. 손절할지 홀딩할지 고민입니다. 지지 없이 계속 하락 중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도와드리면 또 좋을까요? 일단 올해 유망 산업 중에 하나가 예.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안에서도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뭐 당뇨 이제 혈당 측정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IT랑 좀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헬스케어 분야인 것 같아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회사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뭐 혈당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뭐 혈액 분석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력 매출로 하는 회사인데 최근 실적이 매우 뭐 개선이 되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3년 전만 2018년도에 1,700억이었던 매출대가 결국 이제 작년 기준 봤을 때 2,000억까지 올라왔고 결국 이제 200억대의 영업이익대에서 물론 재작년 대비 뭐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300억대의 꾸준한 그런 영업이익대가 좀 나오고 있어서 결국 이 박스권을 좀 뚫는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재작년 주가입니다. 작년 주가가 아니고 재작년에 29,000원을 찍었던 회사가 아직도 지금 29,000원 아래에서 24,000원에서 지금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많이 꺾여 있어가지고 조금 소외감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 또 손실률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제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봐서 이걸 줄여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결국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실적은 바탕이 되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종목을 홀딩 관점을 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시세는 흐름이 순식간에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뭐 20%, 30% 올라가는 경우는 요즘 시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시장 꺾이고 뭐 이쪽 업계가 지금 흐름이 많이 꺾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는 홀딩, 강력 홀딩 하셔가지고요. 조금 전고점 부근, 3만 원 이상 부근부터 줄여 나가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종목 구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 스캔하고요.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그중에서 선택해서 종목 구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실시간 소통 방에서 다시 한번 또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범쌤, SK D&D고요. 단가는 41,600원, 비중 역시 높습니다. 50% 반이나 들어가셨네요. 네.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지지대도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신다고 하네요. SK D&D 같은 경우는 결국 가장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SK의 주력 회사인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돼서 작년에 좀 많이 시세가 불었던 기업이에요. SK D&D 자체에서 뭐 실적도 나쁘진 않긴 하겠지만 결국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결국 뭐 SK 사이언스와 SK 바이오팜이 어떻게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뭐 백신이라든지 그런 테마로 좀 엮여서 움직이는 SK 그룹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3월달 이제 초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수요 예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월 한 18일에서 20일 사이에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장이 하고 나서는 더 한 번 정도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왜냐하면 SK 바이오팜 때도 상장하자마자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지금 자리에서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좀 3월 초까지는 한번 기다릴 법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 관점에서는 보긴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중기 이평선들이 좀 많이 깨져 있고 60일선, 120일선도 이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평단가가 지금 41,000원대면 지금 완전 최바닥에서 지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최근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본다 했을 때는 결국 이제 바닥 구간에서 들어가신 부분인데 이 종목은 이제 3월 초중순 안에서 한 번 정도 이제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 근데 목표 이게 45,000원 이상 돌파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서요. 일단 저는 45,000원을 여기 박스권 구간에 가장 매물대가 높은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관점으로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 45,000원 선. 네, 그냥 45,000원 전량 정리.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빛과 그림자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앵커님 제발 좀 봐주세요. 네, 봐드릴게요. 명신산업이고요. 39,120원, 비중은 57%인데 손실이 지금 마이너스 15%라고 하세요. 명신산업 봐드려야겠네요. 명신산업. 예.
뭐 일단은 역시 자동차 회사네요. 뭐 자동차 부품 회사 이제 올해 신규 상장한 그런 기업으로 좀 되어 있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한번 결국 신규 상장주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간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시세가 매우 좋았어요. 매우 좋고 저 박스권으로 가다가 사실 여기에서 툭 깨졌을 때 비중을 좀 줄여주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였는데 일단 다시 한번 하단을 깼고 그레이 나와서 이제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그 자동차 이슈가 좀 나오면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지금 뭐 회사를 본다 그러면 올해 영업이 뭐 컨센서스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이게 뭐 정확하게 이 650억대로 뭐 보장을 해주지는 않겠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일단 평가한 게 이제 명신산업이 올해 뭐 크게 뭐 이탈이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650억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퍼가 그러면 EPS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배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누구보다 조금 높기만 하냐면 일단 뭐 기아차, 현대차보다는 좀 더 고평가의 흐름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동차 부품주에서 그만한 큰 메리트가 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차트 분석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중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들이 결국 이제 많이 형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적만 하나 딱 믿고 딱 지금 들어간 종목인데 이게 차트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고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전저점 라인대 여기가 이제 3만 원 라인대네요. 3만 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기간이 생각 외로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면서요. 일단은 홀딩 하시되 3만 원이 깨지면 조금 더 중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뭐 비중 축소, 종목 교체까지는 아니고 홀딩 하시다가 네. 3만 원 선 지지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중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3만 원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일단 뭐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겠지만 결국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두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CTC 바이오입니다. 비중이요 100%예요. 정말 많이 들어가셨네요. 매수가가 7,570원인데 일단은 비중이 100%라서 네. 대응하시기도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7,500원. 그러니까 CTC 바이오 제가 또 온 바이오 또 말씀하네요. 이제 이거는 6월달 고점이네. 6월달 예. 고점이에요. 아까 제가 6월달 고점, 9월달 고점, 12월달 고점 바이오 특징주들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럼 CTC 바이오는 언제 고점인지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6월달에 뭐 제약 업종들이 워낙 좋아서 그렇게 올라간 부분도 있고 CTC 바이오가 그리고 결국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구충제라든지 또 아니면 또 대지열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엮여가지고 한번 올라갔던 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종목이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 이제 소외가 지금 6개월 이상 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흐름 붙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물론 6월 달 고점 찍고 좀 많이 소외되어 있긴 하고 그리고 지금 평단가가 7,400원, 500원 정도 수준이라서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충분히 종목은 지금 저점 구간에 좀 다운 흐름이긴 한데요. 일단 실적이 별도 기준 이게 코스닥 기업인데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 영업이익이 그래도 나와서 지금 4년 연속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 종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 일단은 좀 홀딩 하셔가지고요 7,500원 이상에서 이제 매도를 하되 가장 매물대가 좀 높은 구간대가 8,000원과 지금 9,000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000원, 9,000원 사이에서 이게 중기 투자하기보다는요. 들고 계셨다가 한번 기회 올 때 이 사이에서 좀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좀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홀딩하시길 바래요.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제약 바이오주들이 정말 많은 지금 실시간 소통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셀트리온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테마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 제약 바이오의 때가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테마 이후에를 먼저 보면 더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달간
예. 한 달간만 흐름을 보더라도 작년 1월 달에 아직 고점을 찍고 나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주도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식품 관련주도 있겠고 예. 화장품 관련주도 있겠고 그리고 뭐 백화점 관련주들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에서 쉬어가는 흐름도 있고 아직 뭐 바이오 업종들도 많이 떨어진 부분인데 결국 악재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목들이 좀 단기간에 회복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그 빈틈을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그래도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끝나고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서 어제는 또 비트코인 관련돼서 쫙 한번 시나리오를 딱 짜드렸고요. 예. 오늘은 또 이런 유통 관련주들 오늘 같은 날 뭐 여행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고 뭐 항공주들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쵸. 또 그 면세점 관련주들도 네. 좋았고 화장품 관련주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일 때 그럼 누가 또 바톤 터치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선취매 관점에서 좀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앞서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포인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식료 업종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보험주는 왜 이럴까요? 은행주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움직였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면 지금 이후에 내가 올라갈 종목 미리 좀 볼 수가 있다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텐데요. 오늘 그 관련해서 테크주를 대체할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9시 30분에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종목 구출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종목을 보다 보니까요. 정말 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양하게 봐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일단 동아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 소식에 덥석 들어갔다가 제대로 또 물리셨다고 18,35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추가 매수도 계속해서 좀 하신 상황인가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요즘 제약 바이오 업종도 그렇고 이게 손절하기가 진짜 안 될 정도로 떨어져요. 맞아요. 이게 뭐 순식간에 이러다가 뭐 10% 떨어지고 이러다가 20% 떨어지고 이런 지금 되게 어려운 장세가 좀 표출이 되고 있는데 뭐 동아약품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의 뭐 제약 업종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가스활명수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엮여져 있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제약 회사인데 결국 작년에 매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뭐예요? 결국 코로나 이슈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코로나 재료가 소멸이 되면 아니면 코로나 재료가 약해진다 그러면 종목들이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조금 흔들림이 좀 강할 수가 있겠다 볼 수 있겠는데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본다, 실적 한번 본다 그러면 결국 저는 제약 업종들이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코로나 이슈인 것 같지 않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노령화 인구가 이제 가속화되고 또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생활 수준안에서 이제 의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제약회사들은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약품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대가 지금 200억대가 지금 5년 이래 처음으로 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실적은 크게 영업이익대가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EPS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00이에요. 1000이라는 거는 지금 퍼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 14배. 14배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그러니까 제약주 안에서는 뭐 거의 뭐 엄청나게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결국 이 시기가 이제 제약바이오 테마주들이 언제 올라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그러면 또 안 되겠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 코로나 떴기 때문에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가 다시 한번 뭐 변이가 더 확산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요. 제약바이오 살아나려면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대형 바이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3월 달에 상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지금 1월 달에 학회가 지금 JP모건이 있었는데 그건 이미 물 건너갔고요. 그래서 3월 달, 4월 달은 큰 이슈가 없어요. 그럼 언제 있느냐? 6월 달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세계 암 학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세 가지 모멘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삼바라든지 셀트리온이 강력하게 올라가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아무리 바탕이 되더라도 개별 이슈로 움직일 뿐 좀 변동성이 조금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19,000원대는 이건 조금 손절하기 좀 어렵고요. 이건 조금 실적이 워낙 바탕이 되다 보니까 홀딩하시면 충분히 2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그 아까 제가 말씀 3개 재료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6월 달까지 한번 좀 홀딩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사실 좀 실시간 소통 방에서만큼은 소외가 되시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 다양하게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을 절대 제가 좀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박셀 바이오입니다. 네, 박셀 바이오 중에서도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16만 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비중은 30%. 전 이미 해탈했지만 그래도 봐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래도 오늘 한 3% 넘게 좀 강세 흐름이 나와주긴 했지만요. 턱없이 부족하네요. 예. 네, 이게 좀 박셀 바이오 업종들도 그런데 요즘에 이런 패턴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더 이제 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등이 뭐 3, 4% 이게 나오는 척 하다가 그 다음날 막 확 떨어지고 이게 박셀 바이오가 그렇게 지금 최근에 배신감이 좀 들어요. 그렇게 예. 들어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추가 매수 좀 했는데 또 떨어지고 또 이런 흐름이 나와서 참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박셀 바이오의 그 흐름 주가를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차트적으로는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차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상장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0,000원 하던 이제 종목들이 결국 이제 코로나 또 뿐만 아니라 간암 치료제 그 이슈로 불어서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까지 거의 29만 원까지 거의 뭐 20배가 넘는 상승력이 좀 나온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는 빼고는 악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임상이 뭐 안 됐다, 아니면 뭐 회사에 뭐 구조조정이 들어갔다 이런 이슈는 없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좀 조정을 좀 크게 주고 있지 않나. 더불어서 좀 제약 업종들이 워낙 지금 약세, 그러니까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HLB도 그렇고 뭐 그전에 뭐 GTD BNT라 그렇고 뭐 최근에 또 시젠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마다 지금 악재들이 하나씩 좀 터져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지금 흐름이 꺾여가고 있긴 한데 일단 이 업종들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는 지금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 박셀바이오가 신규 상장을 했고 상장 폐지라든지 그런 이슈까지는 아직 뭐 크게 걱정할 그런 흐름은 아닌데 결국 바닥에서 올라간 흐름이 10,000원, 20,000원대에서 올라간 종목이라서 결국 지금 90,000원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 분석도 지지 라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재료가 좀 꺾인다 그러면 뭐 5만원, 6만원 이런 자리까지도 충분히 뭐 떨어질 수도 있는 뭐 어떻게 될 수도 없는 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조금 어느 정도 좀 내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도 뭐 다른 악재가 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바이오 테마가 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좀 강하게 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여져서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지금 구간 안에서 좀 홀딩 하시는 게 그래도 좀 더 낫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문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니슨입니다. 5,1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이요 80%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몇 주째 보내셨는데 한 번을 안 봐주셨다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볼까요? 최근에 뭐 IT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풍력 관련주들이 매우 약해요. 그러니까 CS랜드도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유니스, 뭐 동구 SSC, CS 윈드 오늘 최근에 또 급락이 나오고 있고 예. CS 베어링이라든지 결국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진 종목들이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라서 결국 어느 업종들을 우리가 좀 홀딩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은 결국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인데도
맞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제 의견이 아니지만 뭐 골드만삭스 증권사에서 코스피에 3,200에서 3,700을 갈 수 있는 강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그린 산업 관련주들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린 관련주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뭐 수소,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업종들이 지금 그린 뉴딜 대한민국 정책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미국 행정부 바이든 쪽도 엮여져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고점 맞고 좀 횡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도 5,000원대라 그러면 아직은 그래도 더 버텨볼 흐름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니슨 조금 더 정책 기대감 올 때까지 홀딩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빠르게 뭘 하나를 지금 보고 싶은데요. 지금 창을 제가 보다가 지금 빠르게 또 내려가느라고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단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DNE 링크인데요. 이게 DNA 링크고요. 8,880원이고 비중이 15%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40% 손실률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짧게 봐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DNA 링크. 예. 이게 최근에 이게 좀 종목 상담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진단키트 테마들이 뭐 좀 바닥을 찍을 줄 같았는데 최근 이제 CJ니 급락 나오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이런 지금 흐름이 나와요. 결국 차트적으로는 바닥인데 결국 재료가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제자리를 가져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을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일단 지금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기업인데다가 별도 기업으로 봤을 때도 2년 연속 지금 적자인데 지금 분기도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중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있지 않나. 결국 실적이 좀 바탕이 되면 그래도 홀딩 관점을 좀 말씀드릴 텐데 실적이 지금 전무해요. 실적이 지금 계속 안 나오는 흐름이라서 이런 박스권 5,000원대에서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비중 축소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원을 하방 라인으로 잡아보시길 네. 바라고요. 아는 동생이 추천해 주셔서 샀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는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온라인 무료 스트리밍 진짜 중요합니다. 테크주를 대체할 그 다음에 업종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온라인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9시 30분에 유튜브에 대박친구 검색하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내일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